이 햇빛 공포증이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너무 깊게 쓰고 모자를 덮어 쓰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피부가 굉장히 강해요. 햇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참 아주 심각한 질문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자살률이 세계 제1위입니다. 지금 한 10년 넘게 우리가 창피하게도 자살률 그러면 한국입니다. 그저 우리가 국제학회에 가더라도 야, 우리 차라리 1위라도 했으면 안 저럴 텐데 자살 그러면 코리아 이 말이 나옵니다. 정말 창피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요 우울증이 걸립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면은 세로토닌이 있어야지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올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우울증이 있으니까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제일 그 정신과에서 치료하기 힘든 게 강박증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높은 데 못 올라간다. 또 3층도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는 연단에 못 산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청중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이제 강박증이고 공포증이고 공황장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자들한테는 이 SSRI라는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그런 약을 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그렇게 앓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공격 충동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공격적인데 누구나 없이 특히 그 내가 여성보다 남성이 좀 더 많다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남성이 공격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세로토닌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요. 정말 뭐 별것 다른 일에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정말 아주 굉장히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뭐 전철에 앉아 있는 멀쩡한 학생을 그냥 막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이 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나를 째려보더라는 겁니다. 그게 얘는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 지하철 문이 열리니까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걸 이 사람은 뭔가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노려본다, 뭐 째려본다, 뭐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나, 뭐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멀쩡하게 앉아있는 학생을 정말 폭력을 행사를 했던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정말 참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도 바이올린 연주를 못하겠다. 무대에 올라가면 떨려가지고 안 되고 실수 공포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말 완벽해야 된다 하는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큰일 난다. 마치 뭐 죽을 일이라도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그 겁을 집어먹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공황장애고요. 이 공황장애 환자들은 참 보면 딱합니다요. 특히 이제 외국에서 우리는 이제 밤에 응급실에는 가끔 이제 호텔에서 응급 환자 때문에 오라 그래요. 되게 공황장애 환자들입니다. 혼자 외국에 와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누가 나를 도와주겠나. 그래서 이제 겁을 지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막 정말 작은 별것도 아닌데 누가 뭐 밖에서 소리를 냈다거나 이러면 막 그만 아주 뭐 공황장애가 발작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 공황장애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다. 둘째, 너 이거는 오래가 안 간다. 이렇게 너무 흥분하거나 막 병원에 앰뷸런스를 부르고 막 네가 흥분하면 점점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안 간다. 또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없다. 그럴 때는 조용히 밖에 나가서 찬바람을 좀 쉬고 천천히 호흡을 하고 뜰을 좀 거느리라. 그러면 이게 이제 절로 사라진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이것 때문에 죽겠다 그럽니다. 호흡을 못하니까 당장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응급실에서 뭐 난리가 납니다. 그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산소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숨을 못 쉬니까 응급실에 처음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숨을 쉬 그러니까 뭐 과호흡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산소, 산소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그런 사람한테 산소 마스크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로토닌이에요. 우리가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게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필수 아미노산에서 그 다음에 세로토닌으로 바뀌는데, 이 세로토닌이 바뀐 세로토닌은 이쪽에 있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세로토닌입니다. 이렇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로토닌이 충분해야지 멜라토닌이 분비가 된다. 여러분 요즘 밤에는 보면은 정말 빈 운동장이라든가 혹은 또 이런 강변을 혼자 이렇게 걷는 사람들을 들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녁에 적절하게 운동을 해야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그러고 잠이 잘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이 산책하는 사람들은 대충 이제 잠이 안 오니까 뭐 그걸 알든 모르든 어쨌든 잠이 안 올 때는 좀 걸으면 이 자체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지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서 잠이 잘 오는 겁니다. 멜라토닌을 우리 흔히 수면 호르몬이나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만성 피로가 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적절하게 필요할 때 그만하게 하면 되는데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좋다고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한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적절하게 제지를 하고 절제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참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로토닌은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스트레스가 발생하면은 세로토닌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스트레스와 세로토닌은 반대입니다. 또 그러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굉장히 충분하고 정말 활발할 때는요, 스트레스 신경에 세로토닌이 가서 스트레스 신경을 억제하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이겨내게 할 수 있는 것도 세로토닌이고, 또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너무 많이 생기면은 세로토닌이 꼼짝을 못 합니다. 스트레스가 또 지고, 세로토닌이 지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선 세로토닌을 만드는 원료가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몇 가지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햇빛입니다. 햇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은 햇빛이 맞아야지 이게 되는데, 그런데 가령 북구에는 가면요, 햇빛이 안 나옵니다. 백야라 있는 나라들이 저 북구에 소위 부자 나라라는 데가 참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햇빛이 없습니다. 거기는요, 늦은 봄 되면은 이 햇빛이 없으니까 그러자도 겨울 되면 더더구나 햇빛이 없죠.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전부 소위 계절성 우울증이라 그러는데, 그게 왜냐면은 봄이라는 계절 때문에 겨울 내내 햇빛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게 참 구름 낀 날이라든가 또 비가 오는 날은 괜히 기분이 울적하고 그렇잖아요. 센치해지죠. 그게 왜냐하면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제가 놀랐던 것은요, 최근에 젊은 정신과 의사들이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계절성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들어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우리 여자들은요, 이 햇빛 공포증이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너무 깊게 쓰고 모자를 덮어 쓰고 이 햇빛 공포증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햇빛 공포증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백인들은 햇빛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 황인종들은 햇빛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피부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게 너무 햇빛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리듬이카라는 운동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침 식사 후에는 꼭 좀 걸어라. 그렇게 한 20분 운동을 하라.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스킨십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 애인들끼리는 만나면 막 포옹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정말 이 세로토닌 분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우리 뇌가 또 우리가 늦게까지도 정말 건강하고 장수할 는 이 뇌를 많이 써야 된다는 것 꼭 좀 잊지 마시고, 스테디온 회원은 그거를 정말 건강 장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뇌를 많이 써야 된다. 그만큼 뇌가 중요하고,
또 뇌를 쓸 때는 이 뇌만 쓰는 게 아니고 또 이 참 산책을 하면서 운동도 같이 겸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